소위 그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그 새로운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또 제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회의 몇 마디 하고 몇 번의 강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산 지역을 비롯해서 충청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바꾸는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보고 싶다. 지금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선택이고 흐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정치, 교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국정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을 다시 바꾸고 돌리고 견제하는 그런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충청의 큰 일꾼이 되고 싶다. 이런 취지로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우리 아산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속에 불구하고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아산이 하고 싶은 일, 바람직한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책임도 많이 큽니다만 우선 이 시정과의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천안아산 당진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새로운 그런 비전과 새로운 꿈을 아산에 그리고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그 새로운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또 제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나서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산이 가불로 나뉘면서 주로 첨단 산업 기능은 을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아산 갑 쪽에는 이렇다 할 만한 첨단 산업 기능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아산 발전의 이익이 천안이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 소위 그 온양 구도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과거와 별 변화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낙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양 구도심과 그다음에 신창, 선장, 도구라고 하는 소위 아산의 서부 지역 이쪽에 새로운 그림과 비전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도 의미 있는 사업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아산 갑 지역의 전체의 어떤 활력이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광, 문화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점점 이 아산 가불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치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산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안-아산 당진고속도로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만 이거말로 아산을 획기적으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제 경찰대학이 이제 새로 입주가 되면서 주변 지역이 이제 새로운 발전의 그런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이 재활병원이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 보건행정 수요에 가장 필요한 그런 병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법률로서는 특히 희귀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근거법을 만들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이 보조기기, 휠체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또 생산하고 분배하고 AS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이런 법규도 만들었고 몇 가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통해서 아산은 물론 전국적인 그런 변화를 줄 만한 그런 법규 입법 활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도 의정 활동은 제가 매일 아침 여기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갑니다만 늘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도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고 시민들이 말씀한 거를 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다 해내지 못한 일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보완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오원 폐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아쉽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이 보건 쪽의 일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좀 저희 나름대로 비판도 하고 정부에 촉구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 그때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비판과 견제를 해서 나름대로 메르스 대책을 만들어 놨는데 막상 비판하고 견제하던 분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걸 제대로 하나도 실천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는 예방과 대비와 준비와 그런 것이 거의 안 된 그런 상태로 이번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확산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국가 이 책무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고민하시고 참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비축 물품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요. 지금 의사들이 입는 방호복 하나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더욱이 권역별 감염 전문 병원을 만들자고 그렇게 함께 논의하고 다짐했던 분들이 그거 하나 지금 제대로 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한 의원 폐렴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비나 이런 것이 너무 소홀했다 하는 말씀이고요. 평소에 보건하고 복지 업무 중에 보건엔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주로 복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저는 상임위에서도 복지부 제2차관을 꼭 만들어야 된다. 청와대에 보건 관련 비서를 맡아야 된다. 또 지금 질병관리본부, 여기에도 사실은 본부장은 지금 의사입니다만 바로 밑에 있는 3명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행정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보건 분야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좀 징벌적인 그런 조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물론 저희들도 그걸 끝까지 책임지고 좀 더 정부에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촉구만으로 그게 안 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본래 그 보건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찾아서 뭔가 이 차제에 근본적인 개편하는 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임시 방편이나 미봉책으로 이걸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것도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당장 시급한 거와 중장기로 해야 될 것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제대로 수습이 안 된 상황이 이어질 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선 이 청와대나 이쪽에 있는 핵심 파트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굉장히 성급한 낙관론이나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 이런 자화자찬식으로 인식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생명 단 한 사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안전을 어떤 경우에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십시오. 총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잘 아시는 이 경제난 문제, 이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제대로 컨트롤해서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게 맞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회의 몇 마디 하고 몇 번의 강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빠른 이 수습과 또 새로운 어떤 앞으로의 우리 나라 전반의 보건 능력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야 되고 국민의 소리, 국민이 아파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꼭 겸허하게 들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복귀왕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정치를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장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 관한 선택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준비가 된 사람이 가도 잘 안 되는 것이 국회 활동인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거나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공직생활 25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 경험, 특히 청와대 총리실, 당시 내무부, 충남도, 중앙과 지방에서 경험한 행정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10년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터득하고 이제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산 지역을 비롯해서 충청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바꾸는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이 같지 않은 그런 단연간의 행정 경험과 의정활동 경험을
제대로 잘 연결시켜서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포부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갑의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후보입니다. 우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감사와 또 그 노고에 대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초유의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역병을 우리가 앓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은 경제난과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습하는 길은 이번 4.15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4.15 선택이 역대 선거 어느 못지않게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흐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쭉 이어져 온 하나의 발전의 힘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겪은 행정 경험과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충청의 큰 일꾼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이 봄이 지향하는 그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만, 국회를 바꾸려면 국회 제1당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선봉에 서서 우리 아산의 새로운 미래,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새로운 아산의 거점 도시를 만들고 우리 충청과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그런 큰 새로운 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